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제가 약간 급하게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 증시 개장 지금 하루 전이죠. 10월 4일 내일 개장을 하게 되는데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영상 오늘 오전에 올렸었죠. 나스닥이 연휴 중 나스닥 4거래일 동안 연속 상승을 해서 대략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4일 동안. 그래서 분명히 한국 시장에 약간 훈풍이 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마지막 밤,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 확인을 하고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열리지 않았고 중국도 열리지 않았지만 나머지 아시아 증시들과 그리고 최근에 유럽 쪽에서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약간 아직도 위험 구간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위치, 그리고 다우 같은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지금 제가 포인트를 체크하면서 나스닥 1.87 상승, 하지만 다우는 마이너스 0.55% 오히려 하락했는데 약간 아직도 불안한 구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짧게 적어봤습니다. 짧게 지금 위험한 구간을 이탈했을 때 분명히 단기적으로 4일 동안 좋은 반등을 했지만 이런 기술주들에서 지금 살짝 저항 라인이 맞는 구간들이 몇 개가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차트를 일일이 보면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오늘 아침에 빅테크 분석할 때 그 포인트들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글자로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차트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 밑으로 내려갔을 때 과매도 구간, 70 위로 올라갔을 때 과매수 구간인데, 보통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분명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RSI 수치가 낮은 걸로 봐서는 약간의 반등의 흐름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만, 세계 증시 결국에는 무너지면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30 밑에 있는 게 일라이 릴리밖에 없기는 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한 30대 40대인 종목들이 많은데 더 떨어지면서 정말 이 수치가 20대 10대까지 빠질지 이런 것도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을 했을 때는 뭐 이거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43.1 정도가 나오고, 나스닥은 33.1, 25, 22 충분히 과매도 구간의 수치이긴 한데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분명 단기 반등이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 그리고 세계 증시가 오늘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럽 증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로스톡 50입니다. 유로스톡 5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가 계속해서 지금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유로스톡 50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241선이 요 검은색 선이거든요. 요 검은색 선을 241선을 이탈했을 때 단기 급락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본다면 이전에 241선 지금 살짝 깨졌는데 더 빠질지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해 봤을 때 과거에 이렇게 지금 241선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22년 대략 3월쯤이었었는데 요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고, 요 구간을 깨기 전에 추세 자체는 좋았다가 깨지니까 급락, 요 패턴.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조금 더 당겨 본다면 요 구간이죠. 요거는 사실 코로나 구간이라 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급락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시가 이렇게 급락했지만 어쨌든 유럽 증시도 좋게 올라오다가 241선 이렇게 깨는 순간에 가장 강하게 급락을 했다는 거, 이런 241선 유럽 증시에서는 꽤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구간 깨질 때 급락, 깨질 때 급락하는 추세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지금 조금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차가 있지만 유럽 증시도 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거, 홍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휴장을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됐는데 오늘 마이너스 2.6%가 빠졌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는 듯 하는
했으나 다시 한번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가 지금 그려지는데 거의 그 하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혹시나 요 구간을 이탈했을 때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 그래도 뭐 홍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와 크게 뭐 커플링 되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 세계 증시가 하락한다면 미국 증시도 분명히 부담을 받을 수 있고, 잘 올라갔던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에는 단기적 눌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일본 볼게요. 일본도 오늘 추세를 약간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 라인이 일정한 부분에서 고점이 살짝 이렇게 누워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 구간에서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이거 다시 올라가나?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요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을 추세를 굉장히 크게 하락을 시켰고, 오늘 또 마이너스 1.6%나 하락하는 급락, 그리고 지지가 있어야 될 121선을 바로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가 하방으로 꽤나 강하게 잡혀있다, 이런 생각. 그럼 추세 자체가 지금 저점이 낮아지는 라인을 그었을 때 요런 구간 대략 3500포인트까지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요 공간 하락으로 열려있다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다른 나라 증시 요 정도까지만 항상 확인을 하는데, 뭐 인도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인도는 이게 인도 증시인가 나스닥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쌍봉 모습 나오면서 오늘 추세를 계속 이탈하는 이런 단기적인 역시나 안 좋은 모습.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점점 추세 자체가 누워있는 모습. 요거는 제가 맨날 자세하게 분석하는 세계 증시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추세 자체가 지금 누워있다는 거, 요 정도만 확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무려 3.2%나 하락하면서 지금 지지라인 121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빠지려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심을 아직도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나스닥 선물을 지금 본다면 지금 마이너스 0.5% 이렇게 지금 시간이 9시 한 15분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지금 딱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빠지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잡히면서 하락하는 추세로 약간 다행스러운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요거 지금 봤을 때 미국 달러거든요. 달러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 불안한 모습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고, 요거 그리고 요거 지금 금리 그리고 국채 내용이 뉴스로서 많이 나오는데, 국채가 계속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려는 이런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고 다시 빠질지 더 고점을 깨고 올라갈지는 뭐 제가 지금 위치에서 예측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불안한 모습이 아직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공포 탐욕 지수죠. 지금 20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피어, 극한의 공포 상태라는 게 체크가 되고, 근데 보통 요런 주식의 명언이 있죠. 공포에 살아. 그러면 지금 극한의 공포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분할 매수하는 것도 분명히 전략일 수 있지만, 제 기준에는 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다. 분명히 그 말도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익스트림 그리드, 그러니까 극도의 탐욕에서 매도하는 게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요 부분도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일단 보조 지표로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조금 이 극단의 공포가 더 공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명확한 지지가 나올 때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런 구간에서 이제는 분할 매수해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추세를 기다려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고 나스닥 차트 마지막으로 볼게요. 오늘
또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추세 자체가 약간 누워있는 부분, 갭을 매꾸로 갈 수 있을까? 21선 맞았을 때 떨어질까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13,358포인트 갭을 띄운 구간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면서 121선, 5일선 깨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지금 약간 하락 출발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이 대략 마이너스 0.5% 하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하락분을 메꿔주는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그 하락 추세대로 그대로 쭉 빠지면서 나스닥이 결국에는 강한 하락 마감을 하게 될지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야 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그런 얘기가 있죠. 한국 시장이 쉴 때는 다른 세계 증시, 뭐 미국 증시가 잘 가다가 이제 쉬는 날이 끝나고 돌아올 때쯤 되면 세계 증시들은 다시 하락하면서 한국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요런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요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몇 개가 있죠. 뭐 5월에는 빠진다. 셀인 메이 9월에는 빠진다. 뭐 이런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약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는 빠진다. 요 내용도 제가 추석이라고 무조건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영상에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추석 전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부분 절반 정도가 나오긴 했으나 뭐 최근에 한 근 3년 동안 추석 전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번에도 만약에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스닥 4일 상승했던 1.8%에 대한 상승분을 반납해낸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지금 나스닥이 1.8% 상승하고 그대로 유지해준다면 우리 한국 증시도 1% 정도 갭을 띄어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지금 상관이 없는 말이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저점을 찾아오고 마지막 거래일에 다시 한번 급락하는 세계 증시가 나온다면 오히려 더 하락할 위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 부분 꼭 내일 아침에 미국 증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 하락이 더 강해지는지 아니면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해주면서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쉽사리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언제 강한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시하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